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총 6개 과목 중 전기설비 안전관리 파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어는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시험의 전기 파트에서는 대부분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문답암기식으로 공략하면 의외로 쉽게 고득점이 가능한 교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암기노트는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와 답을 연계시켜 정리하는 것만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빠른 속도로 공부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추렸습니다. 본 스피드 암기노트를 시험 전까지 시간 나실 때마다 두세 번만 반복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파트에서는 감전재해 및 감전 방지 대책에서 5에서 6문제, 정전기 관련 문제가 5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요. 전기 방폭 관리 문제가 또 대여섯 문제, 그 외 전기 설비 위험 요인 관리와 전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 영역에서 5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전기 안전과 관련해서는 감전에 의한 사고와 화재와 폭발에 의한 사고, 이 두 가지 위험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면 대지와 절연된 물체 등의 마찰과 박리 등에 의해서 전하가 충전되는 현상이 정전기입니다. 전하의 공간적 이동이 적고 자개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전기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요. 발생에서부터 억제, 축적 방지, 안전한 방전이 정전기와 관련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전하의 공간적 이동으로 봤을 때는 이동이 적은 것, 그리고 자개와 전개를 비교했을 때는 자개의 효과가 전개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전기가 정전기다, 이렇게 정의를 기억하시고요. 정전기는 발생에서부터 억제, 축적 방지, 안전한 방전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요거까지. 자,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면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정전기를 연속적으로 배출시켜주지 못할 경우에 축적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배출돼서 그 에너지가 큰 경우에 불꽃 에너지 형태로 배출돼서 점화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방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시험에서 정전기 발생 현상과 종류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정전기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전기 발생의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정전기 발생 현상의 분류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들 모두 그 뜻과 용어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마찰 대전은 두 물체의 마찰에 의한 접촉 위치 이동으로 전하의 분리 및 재배열이 일어나 발생하는 거고요. 박리 대전은, 박리라는 말 자체가 서로 밀착되어 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거죠. 박리될 때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리 대전. 그리고 충돌 대전은 분체류와 같은 입자 상호간이나 입자와 고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빠른 접촉 또는 분리가 행하여짐으로써 발생하고, 유동 대전은 액체류가 파이프 등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간 벽 사이에서 발생한다, 유동 대전. 유동 대전이지 유체 대전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분출 대전은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분출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분출 대전. 파괴 대전은 고체나 분체류 등이 파괴될 때, 역시 설명에 그 용어가 들어갑니다. 고체나 분체류 등이 파괴될 때 전하의 분리 또는 정부 전하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교반 대전은 탱크롤이나 탱크 내 액체가 서로 교반될 때 발생하고요. 적화 대전은 고체 표면에 부착해 있던 액체류가 성장해서 이것이 물방울 적자를 써서 물방울로 맺혀 떨어질 때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 발생하는 게 적화 대전. 마지막으로 유도 대전은 전력선의 정전기 유도 현상, 정전 유도 현상으로 근처에 도체가 대전돼서 발생합니다. 유도 대전이다. 자, 정전기 발생 현상의 종류들. 자, 어떻게 외울까요? 맞박, 유충, 유교적 분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맞박, 유충은 유교적 분파입니다. 네 맞박의 유충, 유교적 분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외워집니다. 맞박, 유충, 유교적 분파. 자, 마찰, 박리, 충돌, 유동, 분출, 파괴, 교반, 적화, 유도. 대부분 용어의 뜻이 설명에 그대로 들어가지만 용어의 뜻 자체를 풀어 썼을 때 바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게 있죠. 박리라는 것은 밀착되어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그리고 적화라는 것은 물방울로 맺혀 떨어질 때 전하 분리가 일어나서 발생한다, 요 정도. 자, 정전기의 유동대전. 유동대전이 뭐였죠?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발생한다고 했죠. 이 정전기의 유동대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액체 유동 속도입니다. 속도. 유동대전은 액체류가 파이프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액체 유동 속도가 유동대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액체 밀도 아니고 접촉 면적 아니고 분출 온도 아닙니다. 액체 유동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도 흐름 상태나 굴곡, 파이프 재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액체 유동 속도다. 자,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해서 배관 내 액체 유속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관의 내경에 따른 유속의 제한값을 짝지어서 암기해야 됩니다. 관내경 10mm일 때는 제한 유속 8, 25일 때는 4.9고요. 50일 때 3.5, 100일 때 2.5, 200일 때 1.8, 400일 때 1.3, 600일 때 1.0이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개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25일 때 4.9, 50일 때 3.5, 100일 때 2.5, 200일 때 1.8, 요 4개는 꼭 기억한다. 관내경에 따른 제한 유속 25일 때 4.9, 50일 때 3.5,
100일 때 2.5, 200일 때 1.8입니다. 저항률 10에 10승 5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은 배관 유속이 7m/s 이하여야 되고요. 에텔과 이화화탄소 등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으면 1m/s 이하로 해야 된다. 저항률 10에 10승 5 미만, 도전성 위험물 배관 유속은 7m/s 이하. 에텔, 이화화탄소 등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 높으면 1m/s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정전기 재해 방지 관련해서 포장 과정에서 용기를 도전성 재료에 접지하고, 인쇄 과정에서 도포량을 소량으로 하고 접지하고, 작업장의 습도를 높이면 전하가 제거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은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 맞고, 이화화탄소의 수송 과정에서 배관 내 유속을 2.5m/s 이상으로 했다. 그러면 틀리겠죠? 에텔, 이화화탄소는 유동대전 심하고 폭발 위험성 높기 때문에 1m/s 이하로 해야 된다. 요건 꼭 기억하십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인체 대전에 대한 예방 대책은 대전 방지 신발, 대전 방지화를 신고 대전 방지 작업복을 입는다. 그리고 손목 접지기구, 리스트 스트랩을 인체 접지기구로서 착용하고요. 요 리스트 스트랩은 도전성 밴드로 1메가옴의 저항이 직렬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재료는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인체 전기가 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 재료로는 10의 8승옴에서 10의 5승옴 정도로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바닥 재료를 고유 저항이 큰 물질로 사용한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고유 저항이 클수록 마찰이 커지고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 재료로는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는 드라이 클리닝 설비나 위험물 건조 설비, 화학류 제조 설비 등이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설비들이에요. 농작물 건조기나 가습기, 전동기 아니다.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드라이 클리닝 설비, 위험물 건조 설비, 화약류 제조 설비 등은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위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재전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 설비들입니다. 따라서 정전기 화재 폭발 위험기구의 재전 설비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재전기라는 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에 발생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니까 정전기 화재 폭발 위험도 높은 설비에 속하지 않는다. 드라이 클리닝 설비, 위험물 건조 설비, 화약류 제조 설비 등이 정전기 화재 폭발 위험도 높은 설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재전기의 종류에는 우리 시험에서 4가지 방식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전자이방 방식이 있습니다. 재전기 전자이방, 전압 인가식, 자기방전식, 이온 스프레이식, 방사선식이 있다. 전자이방, 다음 중 재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전자이방, 전압인가식, 방사선식, 자기방전식, 이온 스프레이식은 해당되고, 정전식 재전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전압인가식은 7,000V 정도의 전압으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고 발생된 이온으로 재전을 한다.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이 전압인가식이고요. 자기방전식은 스테인리스, 카본, 도전성 섬유 등의 작은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재전하는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식이 자기방전식, 그리고 이온 스프레이식은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발생한 이온을 블러워로 대전체에 내뿜어서 재전 효율은 낮지만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 사용하기 적당한 것이 이온 스프레이식이고, 방사선식은 말 그대로 방사선 원소의 전리작용을 이용해서 재전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이방, 재전기의 종류예요. 자, 요 설명 그대로 7,000V 정도의 전압으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킨다. 7,000V 나왔다. 어떤 방식이냐? 바로 전압인가식 찾아내십니다. 자, 재전기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에 발생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시켜서 이온을 이용해서 물체에 발생된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장치죠. 따라서 재전기의 설치 전후에는 전위를 측정해서 재전의 목표치를 만족하는 위치나 재전 효율이 90%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재전기의 종류에는 전자이방이 있다.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전기의 재전 효율은 몇 %이상 돼야 된다고요? 90% 이상 재전 효율이 되어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전기의 재전 효율은 설치 시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요거 물어봐요. 90% 이상. 재전기 재전 효율 90% 이상 돼야 된다. 자, 흡수성이 강한 물질은 가습에 의해서 부도체가 가지는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러한 작용을 하는 기를 갖는 물질은 OH, 수산화기, NH2, SO3H, COOH, CO 결합이 있는 분자 물질들입니다. 대전 방지 물질 중에서 흡수성이 강한 물질은 가습에 의해 부도체의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의 성능이 좋은데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기를 갖는 물질은 OH, 수산화기, NH2, 아미노기, SO3H, 술폰산기, COOH, 카르복실기죠. 그리고 CO, 카본일기 결합이 있는 분자 물질들이 바로 흡수성이 강한 물질로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 성능을 나타낸다. OH, NH2, CO3H, COOH, 그리고 CO 결합. 다른 거 하나 섞어놓고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 성능이 좋은 대전 방지 물질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으로 찾는 문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류의 정전기 대전 방지 성능이 특히 효과가 있고 외부용으로 일시성 대전 방지제로 활용되는 것은 바로 음이온계 활성제입니다. 자, 외부용 일시성 대전 방지제는 양성이온계, 비이온계, 음이온계, 양이온계 활성제로 세분되는데요. 이 중에 음이온계 활성제는 비교적 값이 싸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의 섬유에 균일하게 부착되고 열 안정성도 양호한 편이라서 요 섬유에 있어서 정전기 대전 방지 성능이 특히 효과가 있다 하면 양이온계 아니고 음이온계 활성제 찾습니다. 양이온계 활성제는 대전 방지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교적 값이 비싸고 피부에 여러 가지 장애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섬유에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섬유에 쓰이는 정전기 대전 방지제, 음이온계 활성제. 자, 정전기 방전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은 전하 발생 부위 및 축척기구 규명, 가연성 분위기 규명, 방전에 따른 점화 가능성 평가,
발생 부위 규명, 가연성 규명, 방전 점화 가능성 평가, 규명 평가지, 사고 현장 방전 흔적 조사다 하면 X입니다. 정전기 방전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물으면 전화 발생 부위 및 축적기구 규명, 가연성 분위기 규명, 방전에 따른 점화 가능성 평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차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해서 전하의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이다. 바로 방전을 설명하는 거죠.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하고 이런 설명.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의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한다. 바로 방전입니다. 등전이 되기 위해 전하가 절연 공간 깬다.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이다. 방전. 자, 이런 방전 현상의 종류에는 불꽃 방전, 브러쉬 방전, 코로나 방전, 연면 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뢰 방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정전기 방전 현상에 해당되고 스팀 방전은 아닙니다. 다음 중 방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불꽃 방전, 브러쉬 방전, 코로나 방전, 연면 방전, 낙뢰 방전, 꽃브러쉬 코로나 연락, 꽃브러쉬 코로나 연락입니다. 방전 현상 종류 따라서 스팀 방전이나 스프레이 방전이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자, 각각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연면 방전이다 하면 대전이 큰 엷은 층상의 부도체를 방리할 때 또는 엷은 층상의 대전된 부도체에 뒷면에 밀접한 접지체가 있을 때 이 부분 중요하죠. 표면에 연한 수지상에, 수지란 건 나뭇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수지상의 발광을 수반해서 발생한다. 요게 연면 방전이에요. 요 설명 주고 어떤 방전이냐 했을 때 연면 방전 찾는다. 표면에 수지상의 발광을 수반해서 발생한다. 연면 방전. 고체 정전기가 축적돼서 나타난다. 코로나 방전. 곡률 반경이 큰 도체 나온다. 브러쉬 방전. 분극화. 분극화된 절연판 표면 불꽃 방전 찾습니다. 꽃브러쉬 코로나 연락 방전 현상 종류예요. 자, 코로나 방전이나 불꽃 방전 시 공기 중에 생성되는 것은 바로 O3, 오존입니다. 코로나 방전, 스파크 방전, 불꽃 방전 발생 시 공기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무색의 반응성이 강한 기체로 강산성을 띠는 오존이다. 자, 다음은 전압 파트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의 종류에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고 교류, 직류로 구분해서 그 범위와 이격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된다. 저압이라고 하면 교류일 때 1000V, 직류일 때 1500V 이하를 말하고요. 이격거리는 1m 저압이다. 그리고 고압은 교류일 때 1000V 초과 7000V 이하, 직류일 때는 1500V 초과 7000V 이하입니다. 요건 쉽죠? 교류, 직류 둘 다 7000V 이하로 암기하면 되고 이격거리는 1.2m다. 특고압 역시 쉽습니다. 7000V 초과하면 교류, 직류 상관없이 특고압, 이격거리는 2m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저압하고 이격거리만 외우면 되겠죠? 저압, 교류, 직류 나눠서 1000V, 1500V, 이격거리 1m. 고압, 특고압은 교류, 직류 상관없이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 초과다. 이격거리는 1m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갈 때 1m, 1.2m, 2m입니다. 1, 1.2, 2 저압, 고압, 특고압이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표를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기에서 아크라고 하면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극 사이에 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연 파괴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기 아크는 가장 높은 전류 밀도와 방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 아크 방전에 있어서 전압 전류의 관계, 요걸 그래프로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곡선, 아크 양쪽의 전압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감소하는 반비례 그래프로 나타난다. 요 그래프 기억하십니다. 아크 방전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아크 양쪽 끝단의 전압은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 자, 전기기기, 설비, 전선로 등의 충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는 바로 저압 및 고압 검정기입니다. 전기기기 충전 유무 확인, 저압 고압 검정기, 위상 검출기, 디스콘 스위치, COS 아니고 충전 유무 확인. 충전 유무 확인은 검정기, 저압 고압 검정기로 한다.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에 따라서 전로의 전선 상호간이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을 물었다. 그랬을 때 요 표를 기준으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SELB는 비접지 회로 구성이고 PELB는 접지 회로 구성을 말하죠. 그리고 FELB는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요 용어들 SELB는 비접지 회로, PELB는 접지 회로, FELB는 1, 2차 절연되지 않은 회로를 뜻한다. 요 용어도 알아두시고 그랬을 때 SELB, PELB는 절연 저항이 최소 0.5MΩ 이상이어야 되고 FELB 절연되지 않은 회로나 500V 이하의 사용 전압이다. 그랬을 때는 절연 저항 1.0MΩ, 500V 초과일 때도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SELB, PELB 0.5, 나머지는 절연 저항이 1MΩ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뭐 1.5MΩ 이상이어야 된다. 요런 숫자 나오면 X 하셔야 돼요. 500V 이하면 시험 전압이 500이고 500V 초과면 시험 전압이 1000V지만 최소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로의 사용 전압이 뭐 380V다 혹은 600V다 요렇게 나와도 모두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이다.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SELB, PELB 0.5, 그 나머지는 절연 저항 1MΩ 이상이다. 전기 설비 공사를 할 때 전선을 그대로 배선하는 게 아니라 금속관이나 케이블에 넣죠. 그런데 먼지가 많은 장소, 폭연성 분진이나 화학류 분말, 폭연성 분진, 화약류 분말에 의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 우려 있는 곳에 시설하는 자봉내 전기 설비 공사는 금캐 공사로 합니다. 금캐,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로 한다. 하지만 케이블 공사에서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는 제외됩니다. 폭연성 분진, 화약류 분말, 폭발 우려 있다. 금캐,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한다. 폭연성 분말, 폭발 우려, 금캐. 자,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저압시설,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로 금속관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관상호관 및 관과 전기기계 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합니다. 결국 물어보는 것은 관상호관 접속, 관과 전기기계 기구 간의 접속이다. 5턱 이상 나사 조임, 요거 물어본다. 보기에 턱 나오면 무조건 5턱. 5턱 이상 나사 조임입니다.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고압용 기계기구 주위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때 이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은 최소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뭐 할 때? 특고압용 기계기구 주위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울타리 설치할 때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 5m 이상이어야 된다. 6m, 7m, 9m 아닙니다. 울타리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 최소 5m 이상이다. 자,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고압의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할 때 가장 적합한 케이블은 바로 컴바인 덕트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흔히 CD 전선관이라고 하죠. CD가 컴바인 덕트입니다.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 고압의 지중 전선로 직접 매설 시 가장 적합한 CD 케이블, 컴바인 덕트 케이블. 자,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 및 특고압 개폐기 차단기의 이격거리, 요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압용, 특고압용 나눠서 아크 발생하는 개폐기 차단기와 가연성 물체와의 이격거리는 고압용이 1m 이상, 특고압용은 2m 이상이어야 돼요. 고원 특투 가연성 물체 이격거리입니다. 가연성 고원 특투, 아크 발생하는 고압 특고압 개폐기 차단기,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는 고압 특투, 고압용 1m, 특고압용 2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공사 시 접지저항은 최대값이 10옴 이하여야 된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공사를 할 때 접지저항의 최대값은 몇 옴 이하로 해야 되는가 물으면 10옴 이하로 해야 됩니다. 피뢰기 접지공사 접지저항 최대값 10옴 이하다. 피접 10옴입니다. 피접 10옴. 자,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이런 피뢰기의 설치 장소는 발전소나 변전소 등에 중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즉 또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마지막으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인고접입니다. 인입구, 인출구, 고압, 특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접속되는 곳이다. 따라서 고압 및 특고압 측이지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 측이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배전용 변압기 고압 또는 특고압 측이다.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또는 특고압 측,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접속되는 곳이 바로 뭐다? 피뢰기 설치 장소입니다. PP 피뢰기 인고접, PP 피뢰기 인고접입니다. 인입구, 인출구, 고압 또는 특고압 측, 그리고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 설치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전기 설비 안전관리 파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